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중개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1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한다. 1번이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용어의 정의가 요런 식으로 비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쉽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에 지금 경향이 조금 낯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문이.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맞죠? 다음 3번입니다.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자, 이거 환매 자체는 다시 되사오는 것 자체를 얘기하죠. 재매매 자체예요. 그럼 재매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이걸 되사오도록 환매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계약은 주선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중개가 맞죠. 이거 소개하는 거는.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이게 25회 때 기출지문이었나 그랬죠. 이 지문이. 그래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결정한다. OX. X.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죠. 틀렸고 5번입니다. 중개 행위는 개업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 예약 경우도 포함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으로 가보는데요. 요 13번 문제 유형은 요즘은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5회 전, 정확하게는 11회 전 유형인데 중개업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라는 것은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해버리면 중개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한 번 정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고요. 나아가 보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아니한 행위도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이거 중개업이냐 중개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등록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고 중개가 될 수 있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하는 겁니다. 관리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경매 행위를 합니다. 이거 모두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 갑니다. 13번. 업으로 행하는 다음 행위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갑이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토지거래 알선을 하였다. 토지거래 알선은 중개업 맞죠? 보수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네요. 중개업 맞네요. 그럼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맞죠? 그럼 1번 정답. 2번. 공인중개사인 을은 우연히 친구 A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옆동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다.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나 중개는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그럼 2번 질문 중개업 아니고요. 3번입니다. 중개법인 병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대행해 주겠다. 관리를 대행했다고 밑줄 그으면 이건 알선 아니죠. 그러면 중개 아닙니다. 중개업도 아니고. 나아가 4번입니다. 정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다. 건축 분양이죠. 알선 아니죠. 그러므로 중개업이 아니고 5번입니다. 개공사인 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상담이죠 지금 일정 보수를 받았다. 그럼 중개업 아니죠? 알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14번 25회 기출입니다.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우연한 기회 아닙니다. 2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틀렸고 3번.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특정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보수받은 거예요. 중개업 맞죠? 그러니까 토지 전문 중개업소, 상가 전문 중개업소 전부 다 중개업 맞아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타인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와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예. 지금 묻는 거 계속 묻고 있다는 느낌 와요? 예. 그러니까 판례를 다 묻고 있잖아요. 이게. 자, 넘기면 15번 문제 26회 기출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집이 말이에요. 최근 기출 3회분 있죠? 25, 26, 27. 이 세 가지는 되도록은 제가 넣도록 애를 썼거든요. 근데 필요한 문제들은 집어넣는데 필요 없는 문제는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빼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근 3회분 기출 문제는 꼭 확인해 봐야 되죠.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약간 수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3회분은 되도록이면 다 살려놨어요. 이 문제집에. 자, 그럼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26회 기출이었어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문제를 지금 현재 각도를 비껴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정통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응용을 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분명히 중개대상 권리가 맞죠? 맞고 이것을 양도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중개 맞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임목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의 양도를 알선합니다. 중개예요, 아니에요? 임목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하는 거예요. 임목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소개하는 건 중개 맞잖아요. 근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합니다. 이건 중개 아니에요?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럼 1번 정답 나왔어요. 이거. 다음 2번 질문입니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우연한 기회 1회 엄청 자주 나오고 있죠? 근데 중개로 묻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중개업으로 묻고 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 아닙니다.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공사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사법에 정의하는 공인인계사로 본다. X죠. 이 법에 따른 자격취득자죠. 그래 틀렸고 4번 소속 공인인계사란 법인인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만을 말한다. OX. X. 우리 소속공사에는 개인인계공에 고용된 자도 소공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비켜치고 있고 이거와 지금 유사한 지문이 거기 16번 문제 27회 때 문제 니은디귿 지문이죠. 다시 한번 거기 니은디귿 먼저 보시면 그럼 소속 공인인계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계사인자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죠. 또 디귿 지문도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사이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라고 그랬죠. 단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됐다 그랬죠. 이걸 전부 다 쪼개갖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그럼 이거 같은 맥락에서 공인중개사로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OX. O죠. 공인중개사로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사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응용돼서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보조자죠, 지금. 단순 업무를 보조하든 중개 업무를 보조하든 전부 다 이건 소공이 맞죠. 이해되셔요? 네. 자, 그래서 4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5번 질문이에요. 중개보조인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 좋았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확인 설명 의무 주체는 누구예요? 개공이죠. 개공이 부담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단순 업무 보조자에 불과하죠. 자, 그럼 16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제. 그럼 이제 17번서부터는 중사물이 나오겠죠. 그럼 요약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요약집 1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로 들어왔는데요. 작년 시험에서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다음 중 공인인계사 법령상 옳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문 하나 정도 딱 내고 말았어요. 그게 정답이 뭐였냐면 그 다른 내용과 섞어서 물어보면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대상 물이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 물이다. 맞아요? 맞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정통 중개사물을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러면 이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도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된다겠어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박스형 문제가 있죠 이거.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는 판례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문제집도 역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취할 수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 정착물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에? 건물이 토지 대표적인 주자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서 대통령령에서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 법 제3조에서 직접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중개사물의 범위는 공인인증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시행령에도 있죠? 그런 유치한 지문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해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거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이고 이 세 가지는 우리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제부동산 모두가 중개사물이 되는 거 아니라겠어요?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에는 모두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기계, 권리금, 세탁기, 냉장고, TV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만 더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토지 건물이거든요. 두 가지는 등기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꼭 세 가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아가 권리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되고 있죠. 맞죠? 임목에 대한 임대차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목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취득할 수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되지만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공장재단이. 그럼 이거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세를 놔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목적은 돼요. 그럼 원칙 소유권과 저당권만 인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럼 5가지 규정을 둔 취지는 이건 5가지에 대해서는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영업으로 이걸 중개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중개업 종사자입니다. 개업공사 등은 5가지를 매매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업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첫 번째 금지행위잖아요. 또 의뢰인과 5가지에 대해서는 직접 거래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먼저 토지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토지는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토지 한 필지의 일부거든요.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은 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한 필지 일부일지라도 용의권의 객체는 되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의 객체는 되니 중개상 물이다 아니다? 물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다음 건물입니다. 저 건물에 대해선 건물 한 동의 일부입니다. 건물 한 동의 일부일지라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그죠? 있습니다. 그럼 건물 한 동의 일부일지라도 중개사물이 되는 게 분명히 맞네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건물이 과연 뭐냐? 이것은 우리 민법 판례에 따르면 판례가 어떻게 봤냐면 건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아가 정착물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우리 세차장 구조물이거든요. 이거는 중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아가 쉽게 해체된다고 그랬죠? 볼트만 몇 개 풀러버리면. 그래서 이제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상물이 안 된다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개념은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우리 중개상물 건물의 개념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건축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개대상 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 범위와 일치한다라고 낸 거예요. 만약에 중개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럼 OX X죠 이거.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지금 현재 토지건물 입광공이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건물뿐이죠. 이건 틀렸어요.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건물은 민법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이거?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이 건물은 일단 미등기 무허가 일지라고 다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건물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분양권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니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죠? 물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럼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입주권이 있네요. 이 입주권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는데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이건 중개사물이 돼야 안 돼요. 특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어느 집에 들어갈지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입주권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이렇게 이제 구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토권이 있네요. 대토권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어느 택지를 공급받을지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건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착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 쉽게 취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정착물이에요. 교량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암석입니다. 이거는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거는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주의하는데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갖춰져 있거나 또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것만 되는 거죠. 그러면 명인 방법이 안 돼 있거나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이 수목 집단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목 집단 안 되는 겁니다. 가시계 수목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물이 맞아요. 이 둘의 차이는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것은 저당 못 잡는다 그랬죠. 근데 등기한 수목 집단은 임목으로서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착물에서 여기까지 해두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재 10페이지 다 설명했죠? 다 설명했고 나머지 이제 11페이지 판례가 남아있는데 4번 분양권 판례 꼭 이해해 두셔야 되죠. 5번 입주권, 6번 입주권 다 이해해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4, 5, 6번 판례 꼭 정리해 주시고 그 중개대상물인 입주권은 너무 길어가지고 출제자가 내기 힘들 거라고 그랬죠. 이걸 한두 줄로 줄여야 되니까 잘못 줄이면 이거 바로 태클이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 두시고 다음에 넘어가서 12페이지 대토권 꼭 이해해 두셔야 되죠.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 다음 8번 판례 8번 판례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인데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랬죠. 8번 판례가 그 얘기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의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 세차장 구조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없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쉽게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그럼 10번 증축이네요. 이 판례가 남아있는데 그 10번 판례는 13회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고 가는데 이게 건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증축 부분이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럼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면 독립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정이 안 된다면 이 건물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축 부분만 별개로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어요. 구조상, 이용상 기본적으로 독립성은 있어야 됩니다. 맞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판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외에도 이 부분을 누가 증축했냐에 따라서 요건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이 건물의 소유자가 만약에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럼 소유자 증축한 경우는 소유자는 이 건물을 두 개의 건물로 할 거냐 하나의 건물로 할 거냐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증축 부분이 구분 소유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나아가 구분 행위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가 증축했을 때는. 그래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분 행위라는 것은 구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구분의 의사표시의 표출은 일단 구분 등기로 나타나겠죠. 그래야지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임차인이 만약에 이 부분을 증축한 거예요. 임차권에 의하여 만약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고 구분행위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이게. 그럼 결국은 요 부분은 구분 소유권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바로 성립해버리니까 여기는 이 소유자 갑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임차인 을이었어요. 을이 증축했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싶으면 갑이 갖고 싶으면 사야 되죠. 구분 소유권 인정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판례를 보시면 증축 부분 10번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는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알아보시겠죠? 반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증축을 한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이에요. 증축 부분이 구조상으로 이용상 후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 부분은 독립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랬죠? 구분행위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임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중부동산 요 임목에 대한 부분은 17회, 20회 때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임목에 대한 부분은 출제 빈도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7회, 20회 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회, 20회 때는 중개사물 문제가 2문제씩 나온 거예요. 임목을 하나 더 냈기 때문에 따로 중개사물 따로 내고 임목을 또 물어봤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출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실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니까 카바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는데 자, 임목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임목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그죠?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바로 임목이에요. 그러면 이거 임목 소유권 보존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의 하나죠. 임목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목 소유권 보존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필지 일부에 있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수종 수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한 그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한 그루는 수목의 집단이라기 때문에.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임목 소유권 보존계를 우리 등기관이 했어요. 그럼 직권으로 임목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 있죠. 여기다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임목 소유권 보존계를 하면 임목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직권으로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네요.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 보고 할 수 있어요? 표제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보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죠. 객체가 되고 있고 그러면 임목은 남으니 저당잡기에서는 먼저 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내려갑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여기서 끊으세요. 끊어놓고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끊으세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이 없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툭툭 끊어놓는 이유는 그걸 툭툭 끊어서 문제를 냈을 때 알아봐야 됩니다. 임목은 부동산이 맞죠? 그러니까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를 처분할 수 있어요. 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하도 지상 임목에 영향이 없지요. 자, 5번 내려갑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언했습니다. 그럼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라고만 기억하세요. 미친다. 그럼 이때 말이에요. 이때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임목의 소유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겠죠.
맞죠? 배원했으니까. 그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저당권자는 즉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이때 경락대금은 공탁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5번. 이거 4, 5번이 왜 진하게 돼 있는지 아시죠? 그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6번입니다.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임목에 저당 잡았어요, 지금. 그럼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 지상권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임차권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겠죠? 다음 7번입니다. 법정이상권. 임목은 법정이상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 토지 소유가 달라지게 됐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임목의 법정이상권이에요. 이때 지료는 당사 약정에 따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 법이라 하면 임목법을 얘기하죠, 지금. 임목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합니다.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이게 공장부지예요. 둘이 내용이 같다고 그랬는데 같은 법에 있고 공장 건물이고 기계들고 나아가 이게 이제 전선, 전주, 궤도 그 다음에 이 공장에 이제 크레인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다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각종 무채재산권, 공업소유권이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거 하나로 묶어 등기 쳐놓은 거죠? 전체가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속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거 양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재단에 속한 것들은 독립중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는 전체로 들어가야 되지 개별적으로 여기 압류,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거 공장에다 편입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편입시켜버리면 내가 권리 행사를 못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은 압류, 가압류된 물건은 여기 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제 재단 소유권 보존 등을 인정한 취지가 저당을 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저당 들어와야 되죠. 몇 개월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이게 10개월. 기억해야 되죠. 10개월 내에 저당 들어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말이에요.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토지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다는 것을 직권으로 등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게 되는데 어디다 해줘야 되냐면 토지 건물 등기 기록 어디다가? 해당구에다가. 해당구라 하면은 이거는 갑구나 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에 전세권이 재단 편입되어 있으면 전세권 등기는 을구에 하니 을구에다가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직권 등기하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거네요.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이건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해당구죠, 뭐. 토지 건물 등기 기록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재단이 너무 크면 분할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로 묶어서 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놀고 있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의 목적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사물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이론이었고, 이제 14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정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숙지해야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이거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숙지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중개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정리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 5가지에 속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맞죠? 저 5가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죠?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돼요. 그럼 국공인사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시청, 청사라든가 문화재, 보존재산, 그다음에 국립공원 이런 것들, 행정재산들 다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무주부동산이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국유로 한다 그랬고요. 바닷가 안 되죠. 그럼 이제 빈지라고 불렀는데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법상 등록된 토지 거기까지의 사이, 그 사이의 땅이 바로 바닷가죠. 만조 수의선 기준이죠.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바닷가를 매립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 받았고 개인이 매립했다면 되는 거죠.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안 되고. 근데 바닷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미채굴의 광물이죠. 역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포락지 있죠. 사건이 소멸해 버렸네요. 물포자라고 그랬죠.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 이해를 떼 두시고, 그러나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또는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모두 되는 거죠.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되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다 되는 거죠. 접도구역 내 사유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사법상 제한이 붙었다. 가압류된 아파트 되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 다 되죠.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거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아파트 돼요 안 돼요? 되죠.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채권적 이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 됩니다. 산 놈이 다 바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럼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하냐 요건, 중개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에 이제 가능한 행위가 되고요. 이게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야 중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행위는 모두가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중개대상 행위는 모두가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안 되네. 맞죠? 그러니까 상속 판결 경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분등 사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개 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개대상 행위는 모두가 법률행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는 법률행위지만 이거는 개입 여지가 없는 거죠. 주는 것 자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속된 토지는 돼야 안 돼요? 증여된 토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개의 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요. 저 5가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에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권리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물권 중에 질권, 우리 민법상 질권은 동사이나 권리에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질권은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 무채재산권들,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모두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예?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건 이전성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 나머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유치권 돼요 안 돼요? 되고, 법정지상권 되죠? 법정저당권 되죠?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 다 되죠? 다 됩니다. 이게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있고 이전성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됩니다. 근데 이게 행위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랬죠?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행위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자가 들어가 버리면 성립 자체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이 규정해야 성립하고 있으니까. 저당권이나 질권은 약정담보물권 맞죠?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알죠? 뭔지? 아니 유치권은 법률이 규정해야 성립하잖아. 그냥 깔고 앉는 순간 성립한다면서요. 맞죠? 근데 저당권은 설정행위로 가는 거죠. 법률행위로.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립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유치권의 이전 가능하다고 그랬죠? 피담보치권 같이 한 유치권의 이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중개할 수 있죠 이건. 이건 중개예요. 그럼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안 되겠네요? 이전 되겠네요? 법정지상권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법정지상권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된다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 아니에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거.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입니다. 법정저당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토지임대차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토지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을 압류했다.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고 했죠? 이게 법정저당권이에요. 토지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 이게 법정저당권입니다. 들어봤죠?
자, 그럼 법정탁권의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죠.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환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입 여지 없죠. 근데 환매 이거 환매권 이전 부기등기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치권까지 나오면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의 성립이 나오면 아니다. 이전이 나오면 해당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중개대상 물이었고. 그럼 옆에 페이지 15페이지에 지금 현재 판례가 쭉 실려 있는데 여기서 건질 거는 권리금 뿐이에요. 권리금. 그럼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서 끊어놓으세요. 끊어놓고 거래처 신용, 영업사항의 노하우 여기서 끊어놓고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항 이전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여기서 끊어놓고 그러니까 이거에 툭툭 끊어냈을 때 다음 중 중사물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을 때 툭툭 끊어냈을 때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개사물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을 수달하고 중개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아보시겠죠? 그 정도.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쓱 읽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문제 확인합니다. 오늘서부터는 1시 10분 정도에 끝난다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좋다고요?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어요. 1시 10분은 절대 안 넘길 거야. 때려 죽여도 안 넘겨야지. 자, 17번. 이제 15페이지 17번부터 나오고 있는데 17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설명은 18번이에요 지금. 15페이지 18번. 1번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다음 2번 질문. 건축주인 것으로서 지붕과 주벽을 갖춘 것은 모두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일단 건축주인 것이라도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죠. 나아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모두 될 수 있다. 틀렸어요. 틀렸고 3번입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장래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장래의 건물이 되므로 바로 X 나가야 되죠. 장래의 건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 분양권 얘기하죠. 다음에 당연히 중개사물이라 볼 수 있다. 중개사물이라 볼 수 없다. 입주권은. 다음 4번입니다. 교량, 담장 등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되는 토지의 정착물은 독립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입니다. 명인방법 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일반 소모의 집단도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OX, X. 소모의 집단은 명인방법이 되어 있거나 등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럼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21회 기출이었는데 자 그럼 20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지금 계속 풀어쓰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만 중개사물이 된다. X죠. 한 필지의 일부일지라도 용의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근데요.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내면 맞았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예. 그러나 한 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틀렸어요. 1번 정답이에요. 그럼 2번입니다.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죠. 3번.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로서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X. 5죠. 여기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루뭉실한 주문 있죠. 지문. 이런 건 요즘 안 내요.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명쾌하게. 그래서 어쨌든 3번 질문 맞고요. 다음 4번. 건물의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띈 경우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될 수 있죠. 이때 소유자가 증축한 경우는 이거 구분행위까지 있어야 되죠. 예.
25도로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등짝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래서 4번 좀 맞고요. 5번입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맞죠? 이게 구체화된 입주권이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저는 줄여봤는데, 여러분들이 입주권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내면 안 된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읽어봤을 때 이게 특정이 된다. 그러면 이 입주권은 된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건 구체화된 입주권은 됩니다. 그래서 5번 역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21번 문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이건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22번 문제 임목법으로 넘어가죠. 22번. 임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맞아요? 2번 질문.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도 있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 이르는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그래서 이제 3번 정답인데 17회 20회 때 최근에 냈다고 그랬죠, 이거? 둘 다 정답이 이 지문이었어요. 둘 다. 그래서 미친다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미친다. 네.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기억나죠? 다음에 5번 질문.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2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회 20회 때 기출 문제를 약간씩 이제 수정해서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24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나 더 보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10월 이내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면 10개월 내에 저당 잡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이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죠. 따라서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거 조문대로 나온 건데 재단에 속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재단에 속한 개별적인 재산 있죠. 이러한 것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 못 잡아요. 별개로. 압류, 가압류 대상이 안 됩니다. 재단 전체로 들어가야 돼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다음 3번 질문.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맞고요. 4번 공장재단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은요,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5번이에요.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된다. OX. X. 표제부가 아니고 해당부에 이제 기록되죠. 그러니까 임목인지 여부는 표제부로 기억하시고 재단에 속했는지 여부는 해당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25번 문제는 이건 박스형인데요. 이건 참고 문제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내면 이건 너무 어려워지는 건데 참고 문제입니다, 이거.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 기억입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민법상 건물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판례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근데 중개대상 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틀렸어요. 구분되시죠, 이거?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 내면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자, 니은이에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 정도만 참고하시고 디귿 리을 미음은 그야말로 쓰기예요, 이거는. 그럼 디귿입니다.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 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이 압류해놨거나 가압류, 가처분 늦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재단 구성물이 되게 하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 타인이 권리 행사 못 해버리니까. 그럼 디귿 맞고요. 리을, 등기관은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취지를 임목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것도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 등기법 시간에 그거 공부했잖아요. 등기관이 소유권 있는 게 했어요. 그럼 대장소관청에다가 이거 통보해주게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임목에 대하여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임목등록관청에다가 10일 내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두세요. 맞고. 다음 미음. 임목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개의 임목에 대하여 한 개의 임목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물적 편성주의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죠. 1부동산 1등기 기록. 맞습니까? 들어봤죠? 그렇듯이 임목 등기 기록, 임목 등기부도 그 1 물적 편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 임목, 1 등기 기록이에요.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박스형 문제에서 모두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모두 맞았거나 모두 틀렸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의상 틀린 거 했으면 하나 정도는 틀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근데 모두가 나오면 항상 찝찝하다고 그랬죠? 찝찝해요. 답 쓰고 나서도 이게. 자, 그럼 이제 26번서부터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연습해요. 근데 26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요. 우리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연습. 중개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주의할 게 몇 개라고 물어봤고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닌 것 했으면 X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를 쳐야 돼요. 틀린 것은 X, 옳은 것은 O를 쳐야 돼요. 박스 안에서는 반드시. 그래야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OX로 갑니다. 해당하는 거 O, 아닌 거 X.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X. 부동산 유치권 설정 기약 유치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빼버리려다가 니은지문 빼버리려다가 그대로 살렸어요. 10회 전에 이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설정 계약은 있을 수 없어요. 유치권은 담보 이거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정 행위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X예요. 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X. 참고하세요. 이게 유치권의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X입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유지 O. 채굴되지 않은 광물 X. 무주부동산 X. 무주부동산하고 무허가 건축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무주부동산은 X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O고. 다음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 O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있다고 거래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산놈이 바보라고 그랬죠. 가식의 수목이 집단 X. 수목이 집단은 명인망법 돼 있거나 등기돼 있어야 되죠.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O.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죠 이게. 그래서 O입니다. 그럼 몇 개? 예? 누가 3개라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닌 거라고 그랬죠 지금? 5개. 그러니까 5개가 지금 또 4번에 있죠. 그러니까 옮겨 적으실 때도 주의해야 돼. 답지 옮기실 때. 5번에 찍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냐 문제는 항상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OX, OX가.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뭐 잘못 써가지고 합격을 해버렸다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조상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는 이게 조상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 28번 문제는 이제 14회 기출문제 제가 수정한 건데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기억입니다. 신용 등 무형의 재산을 같이 OX, X. 권리금 지금 끊어서 냈죠? 권리금 판례를 끊어냈잖아 지금. 그러니까 X. 광업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X고. 명인망을 갖춘 수목집단 O.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X. 이거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죠? 임차권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셔야 돼 그냥. 근데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그랬죠? 그러니까 X예요. 그러면 미음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X.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은 X죠. 근데 우리 휴게소 생각하고 이거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휴게소는 고속도로 부지가 맞아요. 지목이. 그죠? 그거 상가들 뭐 점포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중개 대상 물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세차장 구조물은 중상 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저거 소개하던데 그래갖고 중상 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이거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이러니까 이걸 고속도로 예정지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고속도로 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러면 고속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X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한필 토지 등 일부에 대한 지상권. 오죠? 한필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성립할 수 있죠? 옵니다. 그럼 몇 개? 4개. 아닌 건 4개죠. 이게 14회 때 그 미음 지문 있잖아요. 고속도로 부지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속도로는 못 낼 거예요.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근데 이 신청 안 받아줍니다. 이거 일단 나는. 이거 아닌 걸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그 14회 때 그 냈던 게 원지문이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을 냈던 거예요.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14회 때. 이렇게 냈어요. 그래갖고 출제자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수험생이 소송 제기했죠. 이거. 사도법상 도로가 있는데 사도법상 도로는 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법상 도로가 있으니까 이거 될 수도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수험생이 졌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에는 도로 부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로법상 도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사도법상 사도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식의 상대성상 최선의 정답을 고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하천 있죠? 하천에는 사권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전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을 이제 삭제하면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부 공시법 교수들이 뭐 이게 중산물이 된다라고 뭐 그렇게 강의하고 다녔다는데 나한테 걸리면은 내가 앉혀놓고 강의를 중산물을 확실히 한번 강의해 줄 테니까 나한테 일러주시고. 어쨌든 그럼 하천이라고 덜렁 낸 거예요. 그럼 이거 물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되죠. 사권 행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다만 개인 소유 하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근데 이제 하천 아니할 만한 미치하고 딱 내버리면 아니라고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근데 명피하게 내버리죠. 그러니까 명피하게 내기 때문에 개인 소유 하천 이렇게 내겠죠. 낸다면. 그럼 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4개였고요. 그럼 2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30번 문제 내려가죠. 30번 문제가 19회 때 기출문제 제가 수정한 겁니다. 이것도 정답 없음 처리됐었어요, 그때. 공사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지금 틀린 항목이라고 물어봤는데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해당하는 거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걸 골라라 이 얘기죠, 지금. 자, 그럼 갑니다. OX로. 미등기 건물. O. 개인의 공유수면 메리토지. O.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O죠. 니은입니다. 지상권. O. 법정 저당권의 성립. X죠. 가등기가 설정되는 토지. O죠. 무허가 건물. O. 권리금. X. 질권도 X. 다음 지상권. O고 등기된 환매권. O죠. 환매권. 다음에 공장재단. O죠. 다음 미음 법정지상권. O. 법정지상권 하면 O예요. 특허권. X. 접도기에 포함된 사유지. O죠. 그럼 틀린 항목은 니은, 디귿, 미음이죠. 그게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 미음이 3번에 있네요. 이게 19회 때 말이에요. 그저 니은 지문에서 법정 저당권의 성립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갖다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출제자는 이걸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법정 저당권이 왜 안 돼? 해가지고 결국은 법정 저당권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났죠. 당연히 되죠, 이거. 건물이 지금 법정 저당권 성립하고 있고 이전성이 있으니까 된다고 해야죠. 그래갖고 결국은
법정 저당권이 된다 한다면 결국 이게 틀린 항목이 니은이 틀린 항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정답 없음 이렇게 처리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 중개법 출제위원 교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비법대 출신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갖고 가장 중개법에서 오류를 가장 많이 범했던 문제가 중개사물 문제예요. 이거는 민법의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 권리에 대한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출제할 때 이 부분을 출제하고 뭐 유치권 11회 때 정답 없음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그거는 출제자가 안 된다고 냈다가 소송해갖고 수험생이 이겨버렸지. 그거는. 그래서 유치권 이제 되는 걸로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오류를 막기 위해서 문제를 몰아가는 게 판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 권리금,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올해는 정통으로 쉽게 이제 판례를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